네. 오늘부터 이제 사회보험법 할 건데, 어색하네. 네, 저 유호진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지금 노무법인을 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시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잘 알아두시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시험을 합격하는 게 우선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맞추기에 초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해보셨던 분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이거 안 갖고 왔구나. 이따 갖고 와요. 우리 보시면 요거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제 내역이 얼마고, 그래서 내 월급이 월급이 얼마야 하면 나 300만 원인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요 부분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된 금액이 찍히죠. 그래서 뭐 대략 한 270 얼마 정도 찍힐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냥 자료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요겁니다. 고용, 산재, 국민 건강, 요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얼마를 떼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부터는 내가 하는 게 여기구나. 그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해요, 이걸. 국민은 국민연금을 말하고요. 건강은 우리 건강보험을 말하고요. 산재는 우리 산재보험, 고용은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하나씩 들어갈 거고, 사회보험법이 작년에 정말 어렵게 나왔죠. 근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뭐냐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좀 치사한 건 맞아. 사회보험법을 어렵게 내면 다 죽어요. 이거 범위가 너무 광대해서 제가 2023년도 걸 한번 풀어봤거든요. 강의하기 전에. 저도 저도 한 5개 정도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헷갈리게 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사실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시험 문제는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예전에 25문제였던 거 아시죠? 25문제에서 여기서 21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제 목차를 쭉 봐드리면서 한번 봐드릴 건데 생각보다 공부하는 양이 적어요. 요게. 여기서 21문제 나온대. 그리고 기출문제 봤더니 진짜 똑같이 나오는 거. 지문까지 똑같이 나오는 게 한 10개 돼. 그리고 답만 바꿔서 나오는 게 2-3개 돼.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12-13개는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이에요? 이러면 한 50점대 돼요. 50점대. 그러면 꽈락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회보험법을 여러분처럼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8월 달에 개강을 해도 왜 이게 그러냐면 어차피 2024년 1월 달에 또 개정됩니다. 이 책은. 그래서 책을 제가 어차피 1월 달에 개정판을 다시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만약에 옛날 책을 쓰더라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어차피 이거 개정됩니다. 1월 달에 다 개정돼요, 결국엔. 이 책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건 사회보험법이 이런 거를 푸는 거구나를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이걸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구구나 외우는 것처럼 암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웃긴 건 예전에는 이렇게 똑같이 나온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도 찍을 수 있는 게 있었다고. 그래도 10개 맞으면 40점이니까 해피한 거예요. 나머지 다른 데서 과목에서 점수를 따면 되니까. 근데 올해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면 이런 게 싹 사라졌죠. 그렇다고 다른 데서 나왔냐? 아니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21문제. 근데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그 밑에 줄, 그 밑부분,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이해를 안 하고 대부분 노무사 수험생들이 1차 하실 때 1차를 되게 만만하게 보다가 언제 시작하냐면 3월에 시작해요. 3월에. 사회보험법은 4월에 시작해요. 6주 만에 완성한다. 구랍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책 한 권 자체를 다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서 고용산재 국민건강 나 이거 좀 알아. 국민연금은 우리가 나중에 60세 이상 넘어서 받는 돈이잖아. 나도 알아. 건강보험 병원 갈 때 하는 게 건강보험이잖아. 나도 알아. 아는데 이게 어떻게 측정되고 어떤 사람한테 부과가 되고 사업장이 몇 프로 부담하고 이건 몰라요. 자, 하나 잠깐 얘기해 볼까? 고용산재 국민건강 요거 보험료 어디서 걷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나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 난 뭐만 관심 있어? 270만 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걷습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제가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연금공단, 니네 투자해가지고 개박살 난 거 어떻게 할 거야? 국민들 나중에 젊은 사람들 나중에 연금 못 받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나오죠. 걔네가 연금공단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집에 가실 때 한번 보면 연금공단이라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라고 각 지역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해서 빨간색입니다. 적십자처럼. 근데 관리하는 데가 다 따로 있는데 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걷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얘네들 보험료를 다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건설업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고용산재만 측정을 하는 보험료 관련해서는 누가? 근로복지공단만 징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런 게. 어렵죠? 그러니까 요걸 처음에 들어갈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체계에 대한 이해를 안 하면 절대 못해요. 절대. 나중에 암기해서 눈에 바른 다음에 들어간다. 올해 입증했잖아요. 올해 사회보험법 꽈락 되게 많았어요. 저가 이제 노동법도 하잖아요. 2차. 같이 하는데 그분들 중에 동차생이 정말 많았는데 다 죽었어. 예. 한 8명이 떨어졌거든요. 사회보험법에서 다 꽈락 나서 떨어진 겁니다. 사회보험법이 꽈락 나서. 그러니까 사회보험법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아직 202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걸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암기한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이번 기본 강의에서는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 거. 맞아 들어봤어. 맞아 그거 맞아.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더라. 맞아. 그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더라. 국민연금 4.5%더라. 오 맞아.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머릿속에 있다가 1월 달에 다 개정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각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디테일하게 알아두는 겁니다. 건설업 관련해서는 고용산재는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가 있고 그건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구나.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업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가져가는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언제까지? 상반기에 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지금은. 근데 1월 달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험 막판에는 쭉 나와야죠.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어떻게 구하는 시까지.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인터넷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사회보험법 이거 많이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들었어요. 옛날에. 4데이즈? 4데이즈 맞냐? 4데이즈. 하루 만에 끝내는 사회보험법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강의 쫙 한 다음에 찍기 강의를 하거든요. 그걸 해서 60점이 넘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노무사 시장이 수험가가 거짓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을 달리시면 지금은 1년 더 남았잖아요. 9월 9일날 시험 보니까. 그러면 솔직히 가능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 근데 대부분의 합격생의 평균 수험 기간은 2년이 넘어요. 여기는 다. 신림동 안에서만 사는 게 2년이 된다고요. 그러면 2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1년 만에 하려면 얼만큼 많이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사회보험법 지금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듣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예 안 듣고 1월 달에 들으면 민법에 치여가지고 못해요. 그러다가 호기롭게 동차 시작했다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1차만 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2차 안 놓다가 1차를 놓치는 사람도 꽤 많죠. 올해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배울 거고, 완전 이해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럴 건 전혀 없어요. 근데 해주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복습은 제가 수업한 대로 해가지고 쭉 보시고, 우리 OX 문제 있죠. OX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OX 문제만. 집에 가서 복습은 OX로. 그리고 제가 수업하고 한 단원 끝나면 객관식 문제 중에 몇 개는 풀어드릴 겁니다.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감을 잡고 OX는 따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아끼지 마십시오. 문제집 아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OX 막 치세요. 치시고, 나중에 또 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원래는 연필로 한번 풀고, 나중에 또 볼펜으로 풀고, 나중에 사인펜으로 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은 언제? 3월 달에 버리는 겁니다. 요건 3월 달에 필요 없어. 3월 달에 버리고 3월 달부터 요약본만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미친 듯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요거 사회보험법 문제풀이지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돌리고. 그러면 60점 맞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번에 40문제로 바뀌잖아요. 40문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꽈락은 괜찮겠구나. 꽈락은 괜찮죠. 예전에는 10개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조금만 더 맞으면 40점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 틀려도 점수가 적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60점 넘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꽈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총점이 60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40문제씩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의 반열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동차가 안 되냐? 그건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노무법인에 있는 노무사님도 한 분은 동차입니다. 완전.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쌈박하게 1차 위주로 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40문제로 바뀌었고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1차 위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업이다. 전업이라고 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알바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분이다 하면 동차를 노리는 게 맞고, 빨리빨리 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많이 들어가는 카페 있죠. 저도 옛날에 들어갔습니다. 그 카페에서 말하는 합격 수기를 보면 안 돼. 그거는 다 본인의 영웅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공부를 한 8년 했어요. 노무사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까지 합치면. 저는 신림동에 8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무사 시험 말고 다른 시험 할 때부터. 변호사 시험 전에 있었던 사법 시험을 할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노무사 시험은 저는 2년 6개월 했어요. 일 안 하고. 어떤 말씀이냐? 사법 시험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겠죠. 제가 매번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시험을 포기하고 이 시험을 들어왔겠지. 그러면 저에 대한 수험 기간은 몇 년이냐면 2년 6개월이 아니고 나는 8년이야. 이전에 했을 때 뭐예요? 민사소송법, 민법은 했잖아, 제가. 그러면 이미 2과목 잡고 들어왔어. 선택 과목으로 노동법 했는데 저는 3과목을 잡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수험 기간 앞에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노무사 수험가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 한 분, 뭐 몇 분들 이렇게 보면 합격 수기 보면 저는 전업주부로 해가지고 애기 보면서 육아하면서 뭐 1년 6개월 만에 됐다. 거짓말입니다. 그분들 다 옛날에 행정고시 준비하셨고 다 옛날에 수험가의 고시라는 고시를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다른 시험을 경험해 본 게 뭐 많이 대수냐 도움이 되냐 하는데, 자, 책 처음 딱 받으면 넘겨보셨을 거 아닙니까? 새 책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전혀 몰라요. 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전혀 몰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근데 이전에 다른 시험, 공무원 시험이라도 했던 분은 아, 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하는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접근하기가 쉬워요. 한번 세 발 자전거를 타봤던 애들이 두 발 자전거 빨리 타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니까 아, 법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법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랑 민법이랑 그 다음에 노동법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대부분 용어에서 모든 개념이 총괄됩니다. 근데 그 용어를 안 하고 계속 암기만 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가 두 문자 짜는 겁니다. 두 문자. 두 문자는 막판에 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이해가 된 다음에. 두 문자 따가지고 시험 문제 풀 수 있을까? 단어 하나만 바꾸면 못 풀어요. 생각보다. 왜? 앞끝자만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두 문자를 따면 암기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선 이해하고 후 암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지. 막 뭐 처음부터 두 문자 따가지고 문제 풀었다. 나 잘하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그래서 민법, 노동법, 사회보험법 전부 똑같아요. 전부 똑같으니까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사회보험법을 목표를 여러분 80점으로 잡으세요. 80점. 80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10개 틀리면 돼. 75점이거든. 10개 틀려도. 10개 틀리면 돼요. 10개? 많아요. 10개 틀리면. 그죠? 우리 10개만 틀립시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뭐예요? 찍어요. 10개까지는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요 사회보험법은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문제가 절대 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조문 그대로 나오고 그 시행령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받냐 안 받냐의 싸움이야. 노동법은 꼬잖아요. 노동법은 꽈요. 민법 꼬잖아요. 꽈요. 얘는 안 꽈요. 왜? 안 꽈도 애들이 어차피 이건 공부를 안 하거든.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똑같아요. 제가 사회보험법 할 때 사회보험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저는 1차를 2번 봤죠. 왜냐면 1차 합격하고 동차 때는 떨어지고요. 유예 때도 떨어졌어요. 저 유예 때가 제가 0.02점인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인사관리 때문에 떨어졌는데 저는 1차 시험이 다 평균 90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시험을 왜 60점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1차 시험은 목표를 90점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90점으로 하고. 공부를 빡세게 하세요. 빡세게 해야 2차 공부할 때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1차 시험 보고 정확하게 평균 60점 맞았어. 근데 나는 경영학 선택했어. 그래서 점수 때문에 왔다 갔다 해. 공부가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그냥 쌈박하게 봤더니 다 90점, 다 80점 후반대야. 그러면 2차 공부할 때 얼마나 편해. 답안지 마킹 해봤자 실수해봤자 한두 개지. 내가 30개씩 답안지 마킹을 실수했겠냐고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고 8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남아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답안지 마킹을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수업을 들어갈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 하나씩 나갈 겁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하나씩 나갈 거고 제가 추가적으로 요게 여러분들 실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자료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에 8번 강의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이런 과목이었어. 이런 감. 노동법은 알잖아요. 최저임금. 그죠? 뭐 해고, 예고수당. 들어봤다고 내가. 근데 이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지만 이해를 하면 아, 이건 이 파트구나. 이건 이 파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볼 겁니다. 강의 계획서 좀 볼까요? 우리 사진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꿔가지고 어쨌든 몇 년 전 거예요? 한 3년 전 거였던 것 같은데 이때는 좀 착하게 생겼네요. 지금은 좀 못되게 생겨가지고 일단 요렇게 일단 돼 있고 저는 27기예요. 지금이 32기죠. 이제 5년
이제 한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합격하고 수습 기간 끝나자마자 개업을 해서 개업한 지도 한 5년 됐죠. 4년 됐네요. 4년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쪽에 있는 노무모빈을 운영을 하고 있고, 노무사님도 한 3분 계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도 한 3분 계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좀 알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합격하신 31기 노무사님이 저희 수습 노무사님이 어제 수습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도 조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많이 수험가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거 물어보고, 보시면 여기 질문 있죠. 질문할 때 메일 주소가 있어요. 여기에 사적인 질문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노무사하면 돈 얼마 버냐 몰라. 나도 그건 저희는 뭐 자영업자랑 똑같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 진짜 궁금하면 알려드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사적인 질문 어떻게 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그냥 여기 파일로 업로드 하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학원 이사 때문에 8월 9일 날 갑자기 휴강이 잡혔습니다. 저는 원래 휴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 오늘 휴강하지 않을까? 없어. 저는 무조건 휴강 안 합니다. 무조건 나와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휴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지켜질 거고. 근데 9월 27일이 개강이 뭐 이제 휴강이 한 주 갑자기 잡히면서 9월 27일이 추석 전날이에요. 네, 추석 전날 저녁.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조금 해볼게요. 그때쯤 가서. 그래서 뭐 수요일 날 오후부터 땡겨서 하던가, 20일 수요일 날 오후부터 땡겨서 해서 20일 날 종강을 하던가, 아니면 뭐 목요일 날 따로 잡아서 하던가, 그렇게 한 주 뒤로 밀리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쌈박하게 하고 빨리 털고 다른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9월 17일 아마 명절이라 여기 학원도 조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스케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버리셔도 됩니다. 뭘 좀 볼 거냐면,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중에 요거 한번 보실까? 2023년 8월 지급 명세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회보험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험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뭐 홍길동이라고 써져 있는 게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친구 수당이 얼마예요? 지급액계라고 써져 있는 거에 216만 9,310원이라고 있네요. 그죠? 근데 옆에 넘어가 보니까 공제 항목이 있어요. 공제 항목. 국민연금 97,600원, 건강보험 76,900원, 뭐 요양보험 9,850원.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용보험 19,520원. 소득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시험 범위. 자, 그리고 공제액 23만 990원 있고, 뭐 실수령액 금액 193만 8,320원 있네요. 즉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돈은 193만 8,320원이 찍히는 거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건 뭐다? 공제 항목에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요 네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면 임금체불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도 뭐다? 요 임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임금체불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 건 요 공제 항목. 사회보험법은 요 공제 항목 기준입니다. 공제 항목 이 4가지 항목을 지금부터 배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국민연금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것도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알겠어.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요 네 가지의 보험 구조에서 배울 건데, 요 네 가지의 보험 구조에서 배우긴 할 건데, 보험료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얘가. 사람한테 막 징수해?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요 급여 명세서라고 하면, 급여라고 하면 뭐예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번이 뭐예요? 사업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테니 우리 사업장을 4대 보험 사업장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게 1번이에요. 사업장 신고가 안 되면 얘네 납부 못 하죠. 왜요? 국가에서 여러분들 출생 신고 안 하면 얘가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아시죠? 그거 누락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기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그래서 며칠 이내 안 하면 연락이 와요. 보호자들한테. 그러니까 놓칠 이유가 거의 없지.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일괄적으로 따라다니진 않지만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우리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면 제출하는 서류가 뭘까요?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그냥 여기 앞에다 커피숍 하나 차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커피숍 차릴 때 내가 가장 먼저 발급받는 게 뭐예요? 저 여기에 사업장 냈습니다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어디에 신고돼요? 여기 관악구니까 관악구에 신고가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적지 마.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 신고하게 되면 대표가 누구고, 앞으로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하고, 아까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커피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커피 제조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될 거고, 국세청에 가면 이 사업자로 앞으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국세청이 관리번호를 줘요. 번호를 관리하는 겁니다. 야, 1번, 2번, 3번, 4번 사업장 얼마. 똑같아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직원을 한 명 씁니다. 직원을 등록을 했는데, 직원은 뭐예요? 근로자지. 근로자면 의무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봤더니 뭐다? 여기서 사업장 성립신고하세요. 4대 보험 가입하려면, 그럼 뭐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테니 4대 보험을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 번호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 번호는 관리번호라고 했죠. 관리번호를 가지고 뭐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거기에 뒤에 우리는 0만 붙습니다. 뒤에 0만 붙어요. 그럼 뭐야? 4대 보험 관리사업장 번호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뭐다? 사업을 하면 사업자를 신고를 하게 되고,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근로자를 쓰게 되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되니 1번으로 뭐다? 사업장 성립신고.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는 성립신고를 한다. 그게 요겁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보이시죠? 이거 갖다 버려도 됩니다. 그냥 잠깐 보라고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써져 있죠. 뭐라고 돼 있을까요? 공통 사업장 대표자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장 앞으로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할 테니 사업장 성립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금이 나오면 요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서에 있는 계좌번호로 빼가 주세요. 요겁니다. 요거 봐야 돼. 요거. 그 뒤에 거는 근로자입니다. 그 뒤에 건 근로자 거니까. 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고 쭉 내려가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근로자 수. 건강보험 옆에 적용대상 수. 고용보험 옆에 상시근로자 수. 산재보험 옆에 상시근로자. 뭐예요? 근로자가 없으면 성립신고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근로자가 있으니까 4대 보험 납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료
보험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왜 껴있어요? 고용산재는 누구다?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고 갈 건 이거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뭐다? 고용산재. 오케이? 컨트롤타워가 근로복지공단보다 고용산재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여기다. 넘어가세요. 그냥 간단히 보세요. 이거를 그냥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뒤에는 뭐 이렇게 쭉 있고, 저기 밑에 보면 처리 절차 잠깐 볼까? 처리 절차. 요거 실무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성립신고 했으니까 접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뭐다? 신고서 처리, 보고, 사업장 해당 적용 보험관계 성립 확인 통지, 수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 신고는 며칠까지? 이런 게 문제에 나와요. 이런 게 문제 나와. 그래서 일단 신고서 작성하고 신고하면 처리되는구나. 근데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넘어가시면 혹시 대표자가 2명이면 공동대표자 쓰는 거고, 단위사업장 현황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쓰는 거고, 영업소 현황,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내가 사업장 여기에만 냈는데 여기에 1호점 있고 2호점 있고 3호점 있을 수 있잖아요. 고를 때.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세요.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 이게 한 명의 사업장 대표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니네 어차피 할 때 한 방에 신고해.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신고하는구나 보는 거고,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요거 맨 앞에 요것만 근로자가 있어야 신고를 하는 거고, 먼저 뭐다? 사업장 신고를 먼저 하는 거구나. 근로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 신고를 먼저 하는 거구나. 그것만 캐치. 머릿속에 그것만 일단 캐치입니다. 캐치.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중에 자격 취득 신고가 있어. 자격 취득 신고 보이세요? 자격 취득 신고. 자, 사업장이 성립이 됐어요. 직원이 등록이 됐네. 그럼 얘 뭐예요? 신고해줘야지. 뭐? 사대보험 낼 겁니다. 이 사람 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어디다가 신고한다고? 국민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어디?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게 시험지에 나오면 좋겠죠. 안 나옵니다. 이제 옛날엔 나왔던 것 같은데 너무 쉬우니까 안 나와. 이제 고용 어디?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어디? 산재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아셨죠? 근데 뭐다? 보험료는 누가 징수한다? 건강보험이 징수한다. 왜일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볼까? 왜일까요? 자, 국민연금은 뭐예요? 18세 이상, 60세 이상.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지금은 이해만 해보세요. 18세 이상,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 월급에 꽤 많아요. 월급의 9%를 떼갑니다. 자, 여러분들 월급의 9%를 갑자기 국가에서 떼가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개새끼 아니야 이거? 나는 지금 돈 이거밖에 못 버는데, 그죠? 근데 이 9%를 떼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뭐다? 60세 이후에 일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뭐예요? 국가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돈으로 연금을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 우리 그 노동법 하다 보면 산재이죠. 산재.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죠. 우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산재죠. 산재가 발생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병원비도 나오고
휴업급여라고 해서 월급도 나오죠. 그거 관련한 부분.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예요? 여러분 약 사 먹고 병원 가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병원비가 싼데? 그죠? 그래서 뭐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가입해요? 4대 보험 가입해서 뉴스 같은 거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뭐예요? 2달 동안 4대 보험 가입한 다음에 병원 치료받고 가잖아. 미국 같은 데 보시면 감기 걸리면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 못 갑니다. 감기 한번 갔다 오면 얼마예요? 150만 원, 160만 원 나오니까.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뭐 하고 있다고 했어? 얘네가 지원해준다고. 병원비를, 사람을 병원비를. 그러면 여기는 계속 돈이 나가야겠네요. 그지? 매일매일 나가겠네요. 사람들 병원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가서 내가 뭐 15,000원입니다. 뭐 3,000원입니다. 이러잖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감기약 사 먹어도 그냥 뭐 화이트벤 이런 거 사 먹으면 한 5,000원 나오는데 병원 가서 조제 보면 3,900원 막 이러잖아. 왜 더 많이 나오는데 더 쌀까? 생각 왜 안 해보셨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어디에? 이 사람의 치료비를 90% 정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분이 13,000원 결제하면 의사 선생님은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90%니까 10만 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부자야. 아셨죠? 즉 뭐다? 얘네들은 매일매일 돈이 나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다? 매일매일 돈이 나가려면 뭐예요?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거쳐야지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얘네가 돈을 징수하는 겁니다. 4대 보험을 전부 다. 왜? 돈을 갖고 있어야 나가니까. 아셨죠? 그래서 얘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져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효율성. 뭐다? 얘네는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건강보험료만 따로 해서 모으면 아까 우리 급여명에서 보면 건강보험료 얼마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그거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한 명당 한 20만 원씩 모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커버가 되지. 그죠?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돈이 어쨌든 언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60살이 된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돈이 없어도 돼. 지금. 그러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다? 그러면 지금 받는 사람 어떻게 받아요? 지금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돈에서 떼가지고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안 하면 공부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국민연금공단은 내가 18세 때부터 일을 해요. 만 18세 때부터. 그러면 20살이잖아. 일을 하면 국민연금을 떼가네. 근데 그 돈을 갖고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언제? 내가 60살이 된 다음에 50년 뒤에 준다고요. 그럼 얘네는 일단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만으로도 뭐다? 그냥 나이가 있으신 분들 연금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닥이 나고 있지만. 건강보험 뭐예요? 매일매일 돈을 싸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돈을 다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 돈을 일단 얘네가 갖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을 할지언정. 아셨죠? 그래서 징수는 얘네가 한다. 그러니까 돈을 얘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실무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갖고 있다가 다시 나눠줘. 징수 업무만 얘네가 하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돈은 누가 걷는다? 얘가 걷는다. 얘가 걷는다. 근데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합시다. 건설업. 여기 앞에도 공사하잖아요. 여기 앞에. 딱 봐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위에 올라가서 이거 하겠어요? 힘들어요. 많이 다쳐요. 생각보다. 만약에 많이 다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일반 커피숍보다 저런 건설 현장이 어떤 보험료가 높을까요? 산재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지. 자, 우리 보험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보험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시. 자, 생명보험이 있어요.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암보험이 있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생명보험은 뭐예요? 일단 내가 죽어야 나옵니다. 죽어야 나오죠. 근데 죽은데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니까 막 그 옛날에 그 이상한 사건도 많았잖아요. 물놀이 가서 일부러 죽이고 이런 거. 암보험 뭐예요? 암이 걸려 나오는 보험. 한 2만 원 내는데 암이 걸리면 2억이 나와. 근데 뭐예요? 안 걸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안 걸리면. 똑같습니다. 산재 보험료는 냅니다. 근데 뭐야? 내가 발생 안 받으면 나는 받을 일이 없어. 고용보험도 똑같이 냅니다. 근데 뭐야? 내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받을 일이 없으면 상관없어. 고용보험 여러분하고 가장 밀접한 게 뭐예요? 자, 고용은 뭐냐면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한 대가로 인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내고 있어요. 근데 뭐야? 고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일을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네. 그러다가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데 안 구해져요. 그러면 국가에서 뭘 주죠? 실업급여를 줍니다. 고용보험료 낸 걸 실업급여로 받아가는 구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내가 실업급여를 한 번도 안 받으면 뭐예요? 이건 그냥 내가 내는 돈이야. 아셨죠? 그래서 산재는 산재. 고용은 우리가 실제 고용이 안 됐을 때 이런 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거고, 건강을 아까 말했습니다.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은 뭐다?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일 못했을 때 연금 받는 거. 그래서 요렇게. 근데 자, 산재는 건설 현장은 보험료가 엄청 높아요. 왜 그럴까?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를 주냐면 거의 2억 정도 줍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보험료를 충당하려면 뭐예요?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설업은 뭐예요? 보험료가 높고, 그리고 뭐다? 건설에 정규직 몇 명 이렇게 한 거 봤습니까? 뉴스 많이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죠. 막 새벽에 찻대기로 사람 떼가지고 가자. 일용직들이 많아 거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다 체크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거기 직원이야. 일용직에 하루에 1,000명씩 왔다 갔다 해. 근데 저거 다 신고할 겁니까? 한 명씩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건 뭐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한 방에 나가면 그 인건비의 몇 프로를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어때요, 느낌이 지금?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다? 이건 얘네가 자체적으로 징수합니다. 어디에서? 건설업에서. 건설업에서 요것만 일단 구분하세요. 건설업은 왜 얘네가 한다? 산재 발생 많이 되고, 고용도 사람들 막 1,000명씩 와서 가는데 하루에 이 사람들 다 주민번호 찍고, 이거 보면 금방 이해돼요. 어떻게 신고하는지. 힘드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공사금액의 30% 신고합니다. 공사금액의 30%.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보시면, 자, 저걸 신고할 건데 이제 사람을 신고할 겁니다. 사람을. 왜 건설업에서 사람 신고하기가 어려운지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이 한 명이 지금 3명이네. 김건강, 김공단, 이국미. 이거 지금 공단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신고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김건강 볼까? 주민번호 넣고, 대표자 안니오 체크하고, 월 소득액 300만 원 체크 쓰고, 자격 취득일 2022년 11월 5일, 국민연금 취득, 건강 취득. 피부양자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냐, 자녀가 있냐. 자, 자녀가 있으면 보험료를 좀 깎아줍니다. 그죠? 자,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문제고, 피부양자 있냐 없냐, 그리고 고용산재 넣냐 안 넣냐. 그죠? 자, 한 명 신고하는데 이 정도. 이거 다 뭘로 해요? 수기로 합니다.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서 치던가. 1,000명의 일용직이 왔다 가면 일단 정보 받는 것도 문제죠. 그죠? 정보 받는 것도 문제인데 뭐예요? 이거 치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다? 그 사람들이 오늘만 나오고 내일 안 나오면 뭘 해야 돼요? 그 뒤에 하나 더 나눠드린 거 있죠? 상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 만에 얘를 또 써?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은 그냥 일괄적으로 공사금액 몇 프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좀 총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강, 김보험 이렇게 상실 신고도 똑같이 합니다. 언제? 상실을 2022년 6월 30일, 2022년 6월 30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사업장을 신고를 하고,
사람을 취득 신고할 때도 들어가는 정보가 뭐뭐 있어요? 월 소득액이 들어가네. 월 소득액. 그리고 자격 취득일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보험을 체크할 건지도 체크가 돼 있고, 상실할 때는 뭐예요? 어차피 나 나갈 거니까 상관없죠. 4대 보험 어차피 탈퇴할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강도 보면 상실일만 쓰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김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소득 월액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50 받다가 이번 달에 만약에 300 받으면 갑자기 월급이 2배로 뛰었죠. 근데 보험료도 그만큼 늘어나겠지. 상실신고도 똑같습니다. 그 기간에 합산된 금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건 버리십시오. 그냥 이해만 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공란도 보수총액 200 이렇게. 그래서 가입 신고할 때 요거 쓰고 상실 신고할 때 요거 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요건 집에 가다가 한번 잊고 버리시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마.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뭘 볼 거냐면 우리 책 목차 좀 볼게요. 목차. 자, 목차 볼게요. 목차.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차만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1편. 그죠? 아, 그냥 뭘까?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제도 안에 4대 보험이 있는 겁니다. 약간 느낌이 어때요? 이거 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 내가 일을 해서 4대 보험 납부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뭐였어? 보험이잖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여기서 원래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40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6개 나오죠? 이건 다 맞춰야 됩니다.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사회보험법 오늘만 만약에 강의를 듣고 집에 갔다 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냐면 이게 존나 쉬운데? 그냥 붙겠어. 그리고 나서 다다음 주에 와서 수업 들으면 뭐예요? 내가 들었던 게 아닌데? 이 파트만 쉽습니다. 이 파트만. 뒤에부터는 새로운 용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요 파트. 자, 볼게요. 총칙.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목적. 오케이. 사회보험법 기본법이 뭔지 아는 것 같고 쭉쭉 내려가시면 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오케이.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보장위원회. 이게 왜 그럴까? 사회보장이 일단은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에서 해라. 누가? 조금 잘 나가는 애들이 하겠죠.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얘네들. 그 다음에 4장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정보관리할 거냐? 왜 정보관리가 중요할까요? 아까 여러분 이거 봤죠?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개인정보. 당연히 정보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정보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2편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한번 나갈 건데 2편부터는 되게 천천히 나갈 겁니다. 되게 천천히. 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징수 나왔네. 자, 보험료 징수 보니까 보험 가입과 해지 그리고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 이런 거 똑같네. 가입 자격 취득 신고하고 상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보수의 산정 보험료의 산정 그 다음에 보험료의 납부 보험료의 징수. 자,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보수의 산정은 뭐예요? 고용보험료 아까 우리 급여명에서 잠깐 볼까? 요거 보시면 급여명에서 8월달 거 고용보험 있네. 고용보험 그죠? 얼마 떼죠? 19,520원. 지금 0.9%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지금 쓸 필요 없어. 얼마를 떼지? 뭘 기준으로 떼고 있어요, 얘 지금? 그렇지. 월급 기준으로 떼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그러면 여기 지금 보험료 보면 보수의 산정이 왜 필요할까? 얘가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보수의 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험료의 산정은 뭐다? 몇 프로 될 거냐 이거지. 몇 프로 될 거냐. 그 다음에 보험료의 납부. 이 돈 어떻게 낼 거냐.
그다음에 보험료의 징수 어떻게 걷어갈 거냐, 뭐 보험료 월별 부과 징수에 대한 예외. 이건 뭐냐면 외국인이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은 고용보험료를 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예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지금부터 걱정할 건 아니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3장 보시면 보험 사무대행 기관 소멸시효 특례적. 이건 뭐냐면, 자, 보험료 신고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업장 자체에서. 근데 이걸 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다? 사무대행 기관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고용보험이 나와요. 자, 1장 쭉쭉쭉 보시고, 자, 요거 알아야겠네. 기본적인 요거. 이거 이따 합시다. 이따 할게요, 이거. 지금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보세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자, 피보험자는 뭐냐면 일단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근로자겠네, 그죠? 근로자들이 보호받으니까. 그리고 고용보험 안에는 요게 있어요. 고용안전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뭐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추후에 나가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우리 교도소 보면은 나갈 출소자들 상대로 공 이렇게 붙이게 하는 거랑 자동차 하는 거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나가서 일자리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보험료를 조금씩 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안정은 당연히 아까 말한 고용보험료고, 실업급여는 우리가 진짜 많이 볼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세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건 다 맞춰야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요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실업급여는. 그래서 실업급여는 별표 쳐놓고, 요건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급하다, 막판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너무 급하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실업급여만 미친 듯이 보세요. 그러면 세네 개는 무조건 맞아요. 아셨죠? 실업급여 넘어가시고, 4장 보시면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 및 벌칙 보시면, 육아휴직급여가 뭐냐면 우리 육아휴직 하면 한 달에 얼마를 줍니다, 국가에서. 그것도 다 뭘로 나간다, 지금? 고용보험 가입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고용보험 보험료에서. 그리고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뭐냐면 이런 경우 있죠. 최근에 많잖아. 실업급여, 그럼 나도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그죠? 나도 더 받고 싶을 것 같아. 실업급여 받으면 얼마 받아요? 900만 원 받아. 6개월 일하면 꽤 되죠? 근데 이게 사업주한테 돈이 나가는 구조인가요? 사업주는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고용보험료 냈잖아, 사업주도. 반반 냈잖아.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야, 이거 괜찮겠다, 우리 애들한테 이거 해줘야겠다 해서 고용보험료 관련해서 실업급여 받게 해준다,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얘네가 가만히 있겠어? 야, 이거 부정수급이네 해가지고 고용보험 심사관이 조사 들어옵니다. 그때 뭐다? 얘네가 심사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심사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런 거고. 산재보험 보시죠. 산재도 무조건 별표. 이것도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건 노동법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죠? 틀리면 안 돼요. 네. 노동법 1차에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왜 안 나냐면 사회보험법으로 빠진 다음에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 산재보험 파트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무조건 많이 알아야 되는 파트고, 어차피 노무사 되면 공부 엄청 많이 할 거라 이거는 지금 할 때 잘해주세요. 이거는 개정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거의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한 10문제 나올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그래서 쭉 보면 뭐 업무상 재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보험급여, 아파서 나오는 거 요양급여, 일 못해서 나오는 거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가 발생. 내가 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장애가 몇 급 발생했다. 그러면 장애급여. 간병인이 필요하다 나오는 게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은 뭐예요? 이거 용어만 알아둡시다. 들어가기 전에. 상병보상연금은 뭐냐면 산재가 발생을 했어. 근데 만약에 뭐 돌아가셨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유족급여 주면 되잖아. 그건 뒤에 나오는데 유족급여 바로 있네. 근데 뭐냐면 혼수 상태거나 못 움직이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2년 동안은 요양급여도 나오고요. 휴업급여도 나와요. 근데 공단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20살인데 몇 살까지 누워있을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이 넘어가면 이제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만 나옵니다. 계속 보상해 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게 상병보상연금이고, 직업재활급여는 뭐냐면 다쳤죠? 치료했어. 요양급여 받고 휴업급여 받고 복귀해야지. 복귀할 때 훈련 하는 게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뭐예요? 돌아가시면 받는 돈. 그리고 장례비는 뭐예요? 우리 장례 치르잖아요. 장례비도 나옵니다. 장례비도 돈이 나와요. 그래서 장애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나중에 뭐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진폐가 뭐예요? 여러분? 석탄. 폐 망가지는 거 있죠? 성면, 지하철. 그런 걸 진폐라고 합니다. 진폐는 조금 특이하게 봅니다. 특이하게 봐요. 진폐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건강 송사는 자연은 나중에 보시죠. 그래서 넘어가시면 근로복지 사업, 산재 사업 뭐 요런 다 뭐야? 얘 지금 뭐다? 사장 뭐예요? 돈이야, 돈. 왜? 돈이 있어야 뭘 하죠. 그만큼 뭐예요? 벌칙은 다 벌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있어야 보상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똑같습니다. 얘도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당연히 있고요. 자, 국민연금이네. 종칙 있고 가입자 있고 가입 자격 취득 및 상실 있고, 아까 봤죠? 그럼 연금급여, 노령연금, 나이 많아서 받는 돈.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해서 받는 돈. 유족연금은 뭐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 이제 뭐 이런 걸 들으면 안 되지만,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월급 근로자인데 돌아가셨어. 그럼 뭐예요? 그 돈 남았죠? 납입한 거. 그럼 누가 받아? 유족이 받아요. 그걸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보험료, 심사 및 재청구 있고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아까 잠깐 봤었고,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 보시고, 보험급여 넘어가 보세요. 쭉쭉 비슷해요. 자, 달라요.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국민건강보험인데 넘어가 보니까 이 장에 뭐예요? 요양급여? 요양급여에서 봤는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산재에서 봤네. 그죠? 같은 걸까? 다른 겁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산재가 발생해야지 주는 거야. 얘는 아프면 주는 겁니다. 많이 아프면 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쭉 보시면 뭐 보조기기, 요즘에는 의료기기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쭉 있고, 보험료 산정 있고, 이의신청 심판 청구 기간 있습니다. 자, 옆에 잠깐 보시면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우리 1장, 제가 제일 쉽다고 한데 오늘 여기까지 볼 겁니다. 제일 쉽다고 한데 보세요. 많이 나오죠? 5문제 이상 나온다고 40문제로 늘어나세요. 이건 다 맞춰야 됩니다. 요거 틀리면 문제 있어. 요거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보험료 징수 뭐 7개 정도 나올 것 같고, 고용보험 10개 나올 거, 산재보험 오케이 10개 나오죠. 그러면 이미 뭐야? 15개 맞췄네. 그죠? 15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4문제씩. 그래서 15개 맞추면 몇 점이야? 2.5점이니까 몇 점 안 되네. 어쨌든 산재보험하고 사회보장기본급은 무조건 맞히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나머지에서는 다 반절만 맞춰요. 그래도 10개 틀리면 돼. 아셨죠? 그러면 60점 나옵니다. 60점 나와. 그래서 이렇게 위주로 볼 거고, 조금 쉬셨다가 뭘 볼 거냐면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여기 어디 몇 페이지야? 3페이지 있죠? 거기부터 볼 거예요. 거기부터. 그래서 천천히 할 거니까 오늘 배운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건 요게 생각보다
범위가 작아요. 요 1장에서 한 문제 나오고 뒤에 2장에서 한 문제. 자, 오늘은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오늘 세 문제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